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시작이요. 전 시간에 그 배치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일차원적인 배치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 상대적인 배치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 이제 배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 레이아웃.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테이블이니까 표 형태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 형태로서의 어떤 이 위젯들을 배치하는 거다. 자, 이때 사용되는 태그는 어떤 태그를 사용하냐면 이 테이블 그 다음에 로우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하게 돼요. 물론 지금 이 전체적인 화면에 들어갈 때에는 테이블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얘는 아니고 이렇게 생긴 하나의 위젯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죠. 이렇게.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랄 때 쓰는 모습이 가로 세로로 정확히 됐을 때 이런 거를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게 되겠어요. 물론 꼭 한 줄에 4개씩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시작점에서 볼 적에는 이런 식의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걸로 쭉 뭔가 들어가면 맨 아래 이 슬래시 테이블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짝을 이루겠죠. 그 다음에 이 한 줄을 맞춰서 쓸 적에 뭐를 쓰냐 하면 여기다가 쓰는 게 각 첫 번째 행에 대한 거다 해서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의 짝을 이루는 테이블 슬래시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걸 쓴다.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위젯과 관련된 이 XML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실습 자료에 오늘 하게 되겠지만 요와 관련된 모습으로 그렇다면 이게 꼭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지금 다른 거보다 위젯의 2배 정도 크기로 폭이 또는 뭐 저희 그 가로 세로로는 안 됩니다. 이 가로로 써지 한 2배, 3배 이렇게 크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정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버튼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버튼은 조금 크게 생겼어요. 폭이 좀 2배 정도. 그 다음에 이 3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다시 4라고 하는 버튼과 5라고 하는 버튼 두 개를 합친 게 2번 버튼 크기만 하다.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생긴 이 다들 그 위젯들인데 이 위젯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배치를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이 밑에는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이 만드는 방법은 아까 시작할 때 이와 같이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다, 어떤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시작 값을 줘야 되죠. 그 때라고 하는데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태그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XML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각각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가로 세로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이따 이제 하겠지만 뭐 필 페런트니 매치 페런트냐는 가로 폭을 다 쓸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정보 들어가는 게 있죠. 그리고 맨 아래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의 짝을 이루는 이 테이블 레이아웃. 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 다 하죠. 자, 이제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요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같은 위젯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래서 이건 줄 단위로 또는 행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죠. 그때 쓸 수 있는 이 각 행 단위로 쓸 적에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그 태그를 쓰고
만약에 첫 번째 행을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테이블 로우 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테이블 로우 해가지고 그냥 쓰면 한 줄은 넘어가겠죠. 이런 식의 방법을 쓴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테이블 슬래시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이렇게 태그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버튼들이 3개가 있어요. 위젯들. 그 위젯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 버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번에 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동작하는 것인지 자바 코드하고 연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름만 써 주시면 되죠. 그때 이 그 버튼 위에 들어가는 이름을 쓸 땐 안드로이드라고 하고 콜론하고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한 다음에 이렇게 쓰죠. 1.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슬래시 앵글 브래켓 닫는 거 이렇게 써도 되고 아예 나는 이 좀 길게 쓰기 위해서 쓴다라면 아래 한 줄 다시 쓰고 슬래시 버튼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1번 요건 한 칸에 해당되는 걸로 기준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 버튼 2는 두 칸을 차지하죠. 그때 사용되는 이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쓴다 했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레이아웃 스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몇 칸을 차지하냐면 두 칸을 차지하죠. 이때도 그냥 정수값으로 2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태그에서는 항상 HTML도 그렇고 XML도 그렇고 이와 같이 다운편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글씨를 쓸 거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글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슬래시 앵글 브래켓. 자, 3번이라고 하는 버튼은 기본 크기로 들어가 있죠. 따라서 기본 크기 버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텍스트 뭐 레이아웃 스팬이라고 하는 걸 쓸 필요가 없죠. 3 그다음에 슬래시 3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가 하나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죠. 두 번째 줄에 대한 거 여기 테이블 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줄이 2번하고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맞출 적에는 뭐를 이용하냐면 컬럼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그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버튼을 보게 되면 4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위치에 해당되는 걸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컬럼에 해당되는 배치 몇 번째 칼럼이냐면 여기가 0번 칼럼, 1번 칼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부터 쓴 1이라고 쓰는 걸 쓴다. 0번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글자는 4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 그리고 4.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슬래시 앵글 브래켓 이렇게 쓰면 되죠. 두 번,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버튼 5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그냥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되어 있죠. 일반적인 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텍스트 여기엔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슬래시 앵글 브래켓. 자, 마지막 6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크기니까 버튼이라고 하는 이 그 태그를 쓰시면 되겠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텍스트에 6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슬래시 앵글 브래켓. 그 다음에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니까 슬래시 테이블 로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이런 모습에 대한 거,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제급 XML이라고 하는 걸로 만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레이아웃을 배치를 결정해 주시는 걸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테이블 레이아웃을 쓰게 되면 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버튼을 만드는데 두 줄을 써야 되겠다, 세 줄을 써야 되겠다 해서 줄을 여러 줄을 쓰는 어떤 모습을 할 적에는 이 테이블 레이아웃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을 약간 더 이 그 선택사항을 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하게 되는 그리드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격자 모양이다라고 해서 네 번째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 표 형태예요. 근데 표 형태인데 아까 제 그 테이블 레이아웃의 경우는 딱 줄이 정해져 있죠. 테이블 로라고 하는 거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 그리드 레이아웃은 표에서 이 그 칼럼을 몇 칼럼을 쓸 것인지 또는 몇 개의 행을 쓸 것인지 그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위젯들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요게 위젯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칼럼이라고 하고 0번 칼럼, 1번 칼럼, 2번 칼럼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레이아웃 칼럼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레이아웃 칼럼이라고 하는 정보에 의해서 요 위치에 대한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행에 해당되는 걸로 했을 때 이걸 갖다가 0번 행, 1번 행, 2번 행 이렇게 가는 거였죠. 이 부분을 얘기할 적에는 여기를 이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레이아웃 컬럼은 쓸 수 있었지만 레이아웃 로우라고 하는 건 쓸 수가 없었죠. 딱 한 줄씩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저희 그 표 형태 조금 전에 했던 그 형태를 조금 더 그 기능을 추가해서 예, 좀 모습을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하나의 예를 보는데 이렇게 생긴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아까는 버튼이 한 줄 단위로 딱 제그 이 가로 행 크기는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1번 버튼인데 두 줄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두 칸을 세로의 두 칸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버튼이 들어갔고 4, 5, 그 다음에 6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할 적에는 테이블 레이아웃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번 버튼이 두 줄을 차지하는데 이 테이블 로우라고 한다면 줄 단위로 행 단위로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건 이런 두 칸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두 줄을.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쓸 적에는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 아까 제 태그 뭘 써야 된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요. 말 그대로 이렇게. 여기 뒤에 뭐가 잔뜩 들어갔는데 뭐 그런 얘기들 이런 일단 빼고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로로서. 그 다음에 가로로서는 두 줄이 사용되죠. 이렇게 두 줄. 따라서 그와 같은 정보를 여기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몇 열을 쓸 것인지 그때 쓰는 것이 이렇게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칼럼의 카운트는 어떻게 되느냐 컬럼 카운트라고 하는 걸 써서 나는 몇 열을 쓸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 줘라 이거죠. 컬럼의 카운트 값을 줘요. 그래서 컬럼 카운트 이게 몇 개냐면 4개에 해당되는 걸 썼죠. 하나 둘셋 4개 그 다음에 이 행의 그 두 줄이죠. 그래서 여기도 행에 대한 건 요 색깔로 썼으니까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행의 수 로 카운트다라고 이때도 그냥 숫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운편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앵글 브래켓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 색깔이 여기 아니죠. 하얀색으로
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버튼들이 들어가죠. 1번부터 차례대로 써도 되고 2번부터 써도 되고 이건 이제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예, 그 위치 값을 딱딱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다면 숫자 값을 쓰는 것이 혼동을 덜 줄 것 같으니까 1번 버튼에 해당되는 것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1번. 자, 이 버튼 보게 되면 몇 번째 칼럼하고 몇 번째 로를 쓰냐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이 위치의 정보 위치 정보는 레이아웃 컬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다. 자, 시작 위치는 0번 위치부터 시작하게 되죠. 여기가 0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0번. 가로도 0번, 세로도 0번. 따라서 안드로이드 가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레이아웃 로. 그 다음에 이것도 0번. 그 다음에 몇 칸을 차지하냐면 이와 같이 두 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줄을 차지하는데 행으로 두 줄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 그 로우 스팬이다라고 하는 걸 써요. 레이아웃 로 펜. 이게 몇 칸을 차지하냐면 두 칸을 차지한다. 자, 여기 글씨가 또 잘 안 보이면 나중에 혼동하실 것 같아서 지웠다 다시 쓰겠습니다. SPAN이에요. 스팬.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들어가 있냐 하면 이 그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쓴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레이아웃 뭐 당연히 세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비티 뭐 이거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뭐 feel vertical 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글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안드로이드 텍스트 1. 자, 이렇게 해서 버튼 하나의 위젯에 대한 정보 좀 길게 들어갔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가로 세로로서 두 자리 들어가기 때문에 feel vertical이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다 적었어요. 두 번째 2번 버튼에 해당되는 걸 를 무색깔로 쓰죠. 이렇게. 자, 2번 버튼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자, 버튼 그리고 컬럼은 몇 번째 컬럼이냐면 1번 컬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레이아웃 컬럼에 해당되는 정보는 1번부터 되는 위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몇 번째 줄이냐면 0번 줄이죠. 따라서 여기도 안드로이드 컬런 레이아웃 뭐 0번 줄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 몇 칸을 차지하냐면 가로로 두 칸을 차지하죠. 그랬을 때는 조금 전에는 로어 스팬이었으니까 컬럼 스팬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세로로 두 줄이니까 안드로이드 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컬럼 스팬 두 칸을 차지한다 그래서 2 근데 이때도 그냥 2라고 그 놔두는 것이 아니라 따옴편에 쓴다.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가로 방향이라고 하는 걸 표시해주는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레이아웃 이 가로 방향으로 중력이 가해진다. 그래서 그래비티예요. 이게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feel 이 호리젠탈이다. 이거 스페링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다 다시 써두면 feel horizontal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들어가냐면 2라고 하는 게 글씨가 쓰여지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텍스트
그다음에 2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3번 하나만 하고 그리고 4 하고 나서 나머지 5번, 6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동일하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요 3번에 대한 거는 초록색으로 다음 줄에다가 다음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3번은 여기가 1번 칼럼, 2번 칼럼, 여기는 3번 칼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3번 칼럼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0번 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에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3번 버튼에 해당되는 그 위젯은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그 컬럼에 해당되는 거는 3번 위치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행의 위치는 0번이다 라고 했었어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뭐 하고 그 다음에 0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는 3이라고 돼 있어요. 텍스트 3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자, 4번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건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4번은 어디냐 하면 1번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2번이 있었고 여기가 4번이 있었고 5번 여기가 3번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4번에 대한 거라는 거다. 자, 이거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0번 행, 그 다음에 0번 열, 1번 열, 2번 열. 근데 1번 열이고 여기가 1번 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행에 1번 열에 해당되는 데 들어간다. 여기 레이아웃 컬럼의 위치는 1번 컬럼의 위치고 그 다음에 행의 위치는 레이아웃 뭐라고 하고 여기도 1번에 해당되는 위치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4라고 썼었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텍스트 4.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죠. 자,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다 대동소이하니까 동일하니까 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 이 그리드 레이아웃이니까 슬래시 그리드 레이아웃. 자, 이렇게 쓰면 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위젯들을 배치해 주는데 그리드 레이아웃의 경우는 어디다가 하든지 간에 칼럼의 위치와 로의 위치, 행과 열의 위치를 이 위치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정보를 줄 적에는 스팬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되죠. 만약에 가로를 한다면 컬럼 스팬, 그 다음에 세로로 한다면 로우 스팬, 뭐 이렇게 해서 크기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가로로 쓸 적에는 feel horizontal, 세로로 쓸 적에는 feel vertical 뭐 이런 정보를 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 테이블 레이아웃하고 똑같아서 제가 이 우리 실습 자료에서는 뺐어요. 테이블 레이아웃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냥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숙제로 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는 없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게 뭐냐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피읍 받침 피읍을 썼는데 여기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액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위젯들을 갖다가 겹쳐서 출력하는 건데 겹쳐서 출력하게 되면 나중에는 막 섞여 가지고 이 뭐지 그 영화 같은 거나 그 드라마에서 이 뭐 회상하는 정보처럼 뭐 나타낸다면 모르겠지만 두 개, 세 개가 화면이 겹치는 건 별로 썩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을 쓰는 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여기서는 이 겹치는 걸로 본다 했죠. 그래서 위젯들이 왼쪽 상단부터 이 겹치는 뭐 출력하는 건데, 이 겹치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막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안드로이드의 그 모니터 화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위젯은 왼쪽 상단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하나의 위젯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 위젯을 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겹쳐서 나온 거죠. 여기 또 다른 위젯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겹쳐서 이렇게 출력될 수 있는 경우에 이 그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는데, 보통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면 별로 썩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탭 위젯이라고 하는 거하고 혼합해서 써요. 주로 이 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탭 위젯과 다시 말해서 버튼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그 버튼 중에서도 선택 버튼에 대한 거, 특히 라디오 버튼과 같은 거를 얘기한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혼합해서 이용한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위에다가 이 여러 가지 선택 단자들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고 이 테이블 뭐 탭 1, 탭 2, 탭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다 뒤에 그 버튼이던 어떤 걸 갖다가 뭘 갖다가 쭉 나열해 놓은 걸 갖다가 탭 위젯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자 이거죠. 그리고 탭 1이 눌러졌을 때 이게 클릭됐다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생긴 이 탭 1에 해당되는 이제 그 레이아웃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 다음에 이 탭 2를 누르게 되면 여기 탭을 해당되는 것 중에 탭 2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탭 3을 누르게 되면 이 탭 3에 해당되는 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이 겹쳐서 출력하는 걸 갖다가 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저희 이 실습할 내용은 이제 화면에 이 탭을 두 개를 두고 이 선택 단자를 두 개를 주고 하는 걸 가지고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뭐 이렇게 이 화면을 구분해 주는 걸 갖다가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하고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둘로 쪼개고, 그 다음에 위쪽은 하나의 이제 뭐 테이블 레이아웃 같은 걸 쓰고, 아래쪽은 다시 아니면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는 이런 방법을 써요. 그거는 이제 실습 자료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수업 중에 할 내용들은 이게 아니라 그냥 겹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프레임 레이아웃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 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뭐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말풍선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일단 이 별을 몇 개짜리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래서 두 개 하나의 그 화면에 해당되는 배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레이팅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평가에 해당되는 거죠. 레이팅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래서 이걸 레이팅 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체크박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뭐냐 하면 이 하나의 제 레이아웃이다라고 이제 또 레이아웃.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거를 두 개를 하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프레임이 있고 이렇게 생긴 프레임이 있다. 그래서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이 있는데,
레이팅 바를 나타내는 프레임이고, 이 두 번째 거는 이 체크박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레이팅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그냥 겹쳐서 나타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이제 이건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이와 같이 이 그 레이팅과 관련되는 거는 겹쳐서 출력해서 왼쪽 상단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서 나타난다. 그래서 기준점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왼쪽 상단의 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 표현되는 이 구조, 의 레이아웃을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석되는 것처럼 볼 때,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태그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에 대한 크기 정보에 대한 거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은 제가 생략하고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별 표시 이렇게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죠. 뭐 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등급을 매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면 레이팅 바라고 부른다. 그래서 레이팅 바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된다라고 하고, 그 레이팅 바가 어떤 값인지에 대한 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체크박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죠. 이 체크박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가 체크박스 이렇게 태그를 쓰고, 그때 글씨가 뭐라고 쓰냐면 이 우리말 영어로 텍스트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고 썼었죠. 체크 이것도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보자. 이제 체크박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슬래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슬래시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제 그 XML로 되어 있는 걸 갖다 실행시키게 되면 배치를 시행시키게 되면 이 부분이 이 겹치는 걸로 나오죠. 체크박스라고 하는 글씨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 별이 이렇게 되는 게 몇 개냐 그리는 거에 따라서 이 겹쳐서 출력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잠시 이제 이게 실습 자료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제 그 뭐 이런 전체 화면에 가로를 할 것인지 세로를 할 것인지 레이아웃 배치에 대한 크기 정보에 대한 거를 또 조금 다루는 거에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나가고 이 그 실습 관련된 것 중에 이런 거 하나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실습 자료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가 실습 6인데 실습 6은 조금 전에 했던 테이블 레이아웃과 관련된 거고, 실습 7은 프레임 레이아웃과 관련된 거다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에 오늘 할 거는 마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오늘 하려고 그래요. 위쪽에 빨간색 레이아웃 보이기, 그 다음에 파란색 레이아웃 보이기, 위쪽 부분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자 이게 여기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위에 요 부분 이 빨간색 레이아웃 보이기니 이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탭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근데 탭을 좀 예쁘장하게 그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저희 그 바인더 같은 걸 사게 되면 이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조금 더 예쁘게 생겼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버튼으로 정해보자. 그래서 빨간색 레이아웃을 누르면 요 아래쪽이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 레이아웃 요 버튼 누르면 전체 밑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하려고 한다 이죠. 그러면은 위쪽에 그 버튼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과 아래쪽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은 부분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공간을.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프레임 레이아웃이고 위쪽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튼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크게 둘로 나눈 거죠. 버튼들이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탭이 들어가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아래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들어가는 이 그런 프레임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버튼들이 가로로 들어가 있죠. 탭이. 그래서 가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 두 개가 있죠. 빨간색 보이기, 그 다음에 파란색 레이아웃 보이기 해서 두 개의 버튼이 들어가 있다. 여기 fill parent wrap content 이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각 버튼들과 관련된 아이디를 이렇게 줬죠. btn red, 그 다음에 btn blue, blue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1차원적인 배열 리니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걸로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웨이트 값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얼마를 주고 아래쪽은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정보를 줬죠. 웨이트를. 근데 여기서는 뭐 웨이트 정보를 좀 다르게 줘가지고 이 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거다. 여기는 이제 가로 세로 크기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1, 1로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레이아웃 빨간색하고 파란색 부분이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 그 배치를 이 안에서도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눌렀을 적에는 빨간색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렇게 불로 나눠져 있고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낼 때 여기에 이와 같이 이 빨간색 값을 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하고 RGB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빨간색에 해당되는 정보, 그 다음에 파란색에 대한 정보로서 여기 들어갔다 하죠. 여기 이 5가 아니라 숫자 0입니다. 여기 좀 뭐가 잘못됐네. 숫자 0.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실행시키게 되면 이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죠. 그러면은 항상 맨 마지막 거를 실행해 버려요. XML에서. 그러면은 파란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파란색이 아니라 초기에 빨간색으로 실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파란색 부분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visibility에 invisible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값을 주시게 되면 상수값을 주게 되면 아예 빨간색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맨 마지막 것만 출력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그 빨간색하고 버튼에 따라서 동작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때는 뭘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자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 버튼과 연결되는, 다시 말해서 탭 버튼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BRED, BBLUE 이렇게 이 두 개 그 버튼들에 대한 걸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에 해당되는 요와 같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결정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앞에다 M이라고 해서 LLRED, LL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배치에 해당되는 걸 결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뭐를 클릭하게 되냐면 위쪽에 버튼들을 클릭하게 되어 있죠. 탭 부분을. 탭을 클릭했을 때 빨간색 버튼을 보이기를 할 그 버튼이냐 파란색 그 바탕화면이 보이기 위한 버튼이냐를 눌러줬을 때에 따라서 선택값이 달라지고 만약에 빨간색 버튼이 눌러지게 한다면 파란색이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안 보이게 하는 부분은 invisible, 그 다음에 빨간색이 보이게 하는 부분 visible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주면 되고 반대로 됐다면 요 값만 상수값만 바꿔주면 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요 아래는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그 뭐 버튼값 정해가지고 제 그 스위치문을 쓰려고 했던 건데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뭐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동작해 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요거 조금 이따 이제 어떤 걸 한번 더 추가해서 해보시라라고 하는 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배치에 해당되는 정보는 다 배치에 해당되는 수업은 다 끝났고
자, 그래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 진도를 저희가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배치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배치에 그 위젯을 전체 가로에 해당되는 걸 쓸 것인지 아니면 세로에 해당되는 걸 쓸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차지하게 할 것인지 이게 다 위젯들이에요. 이게 위젯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 전체 그 액정의 화면이다. 스마트폰의 화면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할 적에 뭘 가져가냐면 레이아웃의 폭과 레이아웃의 하이트 속성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폭에 해당되는 걸로 이 width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저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조금 제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손을 잡고 하니 잘 안 듣는데 하나가 이 width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이아웃 하이트에 대한 속성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상수값을 쓰게 되는데 이 상수가 세 가지로 결정하게 돼 있었죠. 우리가 이 그 XML에서 써보셨듯이 매치 패런트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가 랩 컨텐트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거에 따라서 숫자 값을 준 경우가 있어요. 몇 개의 점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 그 매치 패런트하고 동일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필 패런트.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이 필 패런트라고 하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치 패런트라고 하는 처음에 패런트를 갖다가 이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와 동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작할 적에는 필 패런트 가지고 쓰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체 그 화면을 다 쓰는 거. 그래서 이건 뭐냐면 꽉 채운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화면에 대한 거. 가로에 대한 걸 쓰겠다라면 가로에 대한 걸로 꽉 채움. 세로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세로에 대한 걸로 꽉 채움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랩 컨텐트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는 이거는 이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물의 크기에 맞게 내용물 크기에 맞게 이게 채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값은 내가 정확한 크기를 결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A, B, C라고 썼는데 A, B, C 이렇게 딱 맞게 할 거냐 A, B, C에 여기 앞에 좀 공간을 좀 이렇게 둬서 버튼을 좀 이렇게 약간의 크기를 좀 여유값을 줄 거냐라고 하는 걸로 결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이 그 크기를 정확히 할 때, 정확히 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숫자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게 액정 화면 또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버튼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글씨가 버튼 1이라고 하고 버튼이 이렇게 들어갔더라. 자, 이런 모습일 적에는 어떻게 정해서 써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리고 폭에 해당되는 거는 width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크기만큼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랩 컨텐트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로에 해당되는 것도 크기 정보에 해당되는 것, 세로에 해당되는 것도 크기 정보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세로에 해당되는 거는 레이아웃, 그 다음에 하이트라고 하는 걸 쓰죠. 그리고 여기도 웹 컨텐트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예를 가지고 이게 안드로이드 화면이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만큼을 다 차지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가로에 해당되는 거를 꽉
채우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렇게 쓴다 해야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레이아웃, with, 요때 들어가는 말은 뭐라고 하는 걸 쓰냐 하면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래서 가로는 꽉 차게 됐죠. 또는 fill parent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썼죠.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기도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거에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에 해당되는 거 height라고 하는 걸 쓴다. 그런데 그거는 글씨 크기만큼만 썼기 때문에 랩 컨텐트라고 하는 걸 쓴다.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봐서 이번에는 이런 예를 가지고 보죠. 이 안드로이드 액정 부분에 버튼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죠. 이렇게 세로로 들어갔어요. 여기 버튼 1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때 그 크기에 대한 정보를 줄 적에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with 부분에 대한 거는 글씨 크기만큼에 해당되는 거죠. 내용물에 대한 것만큼. 따라서 웹 컨텐트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완전히 액정 화면에 세로축을 다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하이트. 그 다음에 이때 쓰는 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fill parent 또는 match parent라고 씁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나는 요거 대신에 fill parent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전체 안드로이드 화면인데 버튼이 이걸 다 차지하고 있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버튼 1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때 쓰는 방법은 글씨 크기하고 상관없이 이 안드로이드 액정 화면에 해당되는 것만큼 들어가는 거죠. 레이아웃, 그 다음에 with 혹은 필 페런트 또는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새로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화이트. 이것도 매치 페런트.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몇 가지에 대한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숫자 값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볼 적에는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픽셀 단위로 할 거냐 하는 단위가 있는 점의 단위냐라고 하는 걸 가져가는데 그 단위에 대한 거를 숫자를 넣었을 때 숫자와 관련된 단위에 대해서 보자. 숫자 값에서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을 위한 단위. 자, 우리가 미터법에 있듯이 이 그 크기에 대한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px라고 해서 픽셀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단위다. 아, 참. 픽셀. 이거는 실제 픽셀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별로 그게 추천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치마다 화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의 발전상을 보게 되면 또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에 따라서 화면 밀도가 다 달라요. 화면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 내 거에서는 잘 맞았는데 이 테스트할 땐 맞았는데 또는 이제 이 에뮬레이터는 맞았는데 실제 장기에서 하고 때면 이 액정 화면의 개수가 또 달라져 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로 추천하는 방향은 아니다. 그다음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P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이 DPI라고도 하는데 이 density 밀도죠. 근데 이게 독립이다 해서 density independent다. independent 픽셀이다. 요런 걸 많이 써서 이 요거는 이제 160 dpi 인치 퍼 각 인치에 이 픽셀의 정보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요 1인치당 제 몇 개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는지를 의미로서 사용되는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SP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거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스케일 인디펜던트 픽셀. 이거는 화면 밀도와 사용자가 지정한 폰트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환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이 점의 개수가 주고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72분의 1인치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 이거 우리나라와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게 밀리미터가 있죠. 이걸로 나타내면 훨씬 더 큰 문제 없이 나타낼 테고 그 다음에 이게 인치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숫자 값에다 뒤에다가 단위를 쓰고 나는 앞에다가 몇 인치를 띄겠다 몇 미를 띄겠다 하는 숫자 값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 DP 뭐 저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되더라 했죠. 이렇게 나중에 이 숫자 값 넣는 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치가 다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하게 되겠죠. 이벤트 처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 중에 이런 위젯이 있다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클릭을 했어요. 또는 터치를 했다. 터치를 했을 때 뭔가 여기서 이 화면에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작하는 이 터치에 따라서 이런 동작해줄 때 이 터치 부분을 뭐라냐면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에 따른 어떤 동작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처리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긴 했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 1이 눌렸음, 2를 누르면 2가 눌렸음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벤트 처리가 되는지 우리 이 부분이 실제 운영체제 수업하면서 요거를 좀 다뤘긴 했는데 이 실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 안드로이드 수업 시간에 하면서 스마트폰 프로그램 하면서 이벤트 처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6하고 실습 7이 오늘 제 이 수업 내용이에요. 이 실습 6하고 7이 나는데 실습 6은 테이블 레이아웃이고 그다음에 실습 7은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다. 그런데 이 과제를 하나 그냥 하시게 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생긴 걸로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하고 아랫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누르든지 아니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버튼들을 만들죠. 이 버튼들을 만들고 이 버튼들로부터 근데 몇 개냐면 7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근데 버튼들을 똑같은 크기로 만들지 말고 하나는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생긴 거 빨강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음, 6개, 7개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 무지개색이죠. 무지개. 무지개 색깔로 하고 여기에는 무지개색이 해당되는 걸 나타나게 하는 이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 그 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곡선, 타원, 뭐 원, 뭐 이런 걸 만드셔도 되는데 일단 그 실습 자료는 이 실습 7에서는 색깔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색깔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서 윗부분에 여기 그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고 아래쪽에는 버튼들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탭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무지개 빛깔의 이제 레인보우라고 하는 걸로 해서 색깔에 대한 거를 결정해서 7가지 색깔로 하시면 되겠어요. 무지개색을 제가 별로 좋아하는 하는데 개이들이 좋아하는 색이라서 하여튼 그 어쩔 수 없고 7가지 색깔을 결정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니까 색깔 결정해 주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섞으면 되겠죠. RGB를 잘 섞어서 이 색깔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노란색은 어떻게 할 거고. 자, 잘 모르니까 저는 그 적는 건데 뭐 옐로우라고 적으셔도 돼요. 근데 거기다가 노란색 하기 위해서 이 색상을 조금 잘 하려면 숫자 값을 주는 게 좋겠죠. 뭐하고 뭐를 섞으면 노란색이 될 건지. 이렇게 해서 찾아서 이 7가지 화면에 나오는 걸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색깔을 다 겹쳐서 나오게 하고 싶으면 비지블이라고 하는 인비지블이라고 하는 걸 없애면 되겠죠. 자, 요거 하는 것까지 하는 걸 숙제로 하고 이 간혹가다 저보고 에뮬레이터 안 된다라고 하신 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뮬레이터가 동작을 하려면 굉장히 사양이 좋아야 돼요. 컴퓨터 사양이. 그래서 제 컴퓨터가 노트북 컴퓨터가 1.6GHz짜리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 그 에뮬레이터 동작 시키면 에러가 나든지 아니면 돌질 않아요. 가능한 뭐 한 3기가 이상 되는 거 정도는 되긴 하더라고요. 학교에 있는 이 데스크탑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스크탑에 좀 사양이 좋은 데서 쓰시든지 아니면 그 주기억 장치도 좀 용량이 충분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우리 그냥 스마트폰에 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해 주는 걸로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부모님께 졸르라 그럴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 하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이 싸구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환경에 있는 거 갖고 계시면 좀 그걸 쓰시고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그걸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습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좀 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학교 오셔가지고 하셨으면 좀 고맙겠지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데서라도 좀 어떻게 구해서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크게 에뮬레이터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못 드렸어요. 저도 에뮬레이터 가지고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뭐 일단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고사는 없었고 기말고사쯤 돼가지고 이제 이벤트까지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앱을 하나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돼가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과제를 다시 말해서 이제 작품을 하나 각자 만들어서 나중에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